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간의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데요. 25,000에서 3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고 지금 규정 내리고 있는데, 한국전쟁 다음으로 이제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인데 워낙 알려지지 않아서 제주도를 찾은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48년)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는데, 그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밀양을 많이 갑니다. 10,000명. 4.3 당시에는 약 최소 5,000 내지 10,000명. 47년부터 49년 그 사이에. 보통 밀양을 갈 때는 한 집안에 젊은 분이 가거든요. 젊은 분, 아들. 왜냐하면 대를 이기기 위해서. 단지 사람만 있어. 이 사태 끝나게 되면 돌아와야지. 근데 또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북촌이라고 해가지고 4.3 때 집단적으로 한 마을이 이제 희생된 마을인데, 그분들이 좀 내가 아는 분만 두 분이 일본에 돌아가셨거든요. 피신했다가 산쪽에 있다가 누가 신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려고 이 낚싯배 같은 거 탔다가 일본으로 도망갔거든요. 솔직히 그분 같은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근데 평생 이제 한 번도 제주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분들이 처음 거기에 갔을 때, 일본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을 갖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당시에. (4.3) 때 넘어가신 분들이 과연 난민이냐, 이제 그런 개념에 이제 한 번 더 저도 고민해 봤는데, 그 예민이 지금 전쟁이 내전이잖아요, 내전. 그 정부군 말고 반군이 강제 징집하는 거죠. 젊은이들을 보통 강제로 자기 목숨을 이제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공포로부터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단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살아야 된다. 너 아들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너만이라도 가서 살자 하면서 전 재산을 그 아들한테 바치면서 보내는 이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이 예민하고 같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4.3 난민인권 그 범도민위원회에 이제 가입하고 이제 활동도 하고 그렇게 된 계기가 됐죠. 예. 제가 작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있는데, 신문 기사 제목에 군인이 우리 아이의 발목을 잡아서 돌에 맺혀 죽였다라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4.3 당시 애월에 있는 빌레못굴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기사 제목만 보고 4.3 69주년이라서 누가 기사를 기고했나 보다 하고 클릭을 딱 해서 열어봤는데, 그 4.3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에서의 로힝자족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당시 미얀마 군부가 와서 로힝야 아이의 발을 잡고 돌에 맺혀서 죽였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똑같은 국가폭력이 어디선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저희도 원래 70주년 학술대회를 하면서 인도네시아도 불렀고 대만도 불렀고 캄보디아 이런 대량 학살 있었던 곳에 이제 그런 단체들 활동하고 있는 진상규명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 과정에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곳곳에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주 4.3이 25,000에서 3만이라고 이제 희생자 규모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쪽 나라는 100만을 말씀하세요. 그 같은 경험에 같은 이제 그 시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문제들이라 남 같지 않은
우리의 문제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주에 오셔서 4.3을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들, 4.3과 비슷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4.3은 옛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제주 사람들 불쌍하다, 되게 많이 죽은 슬픈 사건에 끝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있는 다른 형태의 4.3들과 연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쌍차 해고 노동자 문제라거나 강정마을 문제라거나, 가깝게는, 그리고 멀리는 뭐 버마 미얀마에 있는 로힝자족 문제라거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멘 난민들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시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 제주를 떠나야만 했던,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제주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예멘을 떠나야 됐던 사람들을 평화의 섬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주와 4.3을 겪은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수용하고 난민을 도와줘야 된다는 쪽이 좀 많다고 봐요, 솔직히. 그리고 젊은 분들보다도 나이 한 70살, 80대, 90세 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생각이 갖고, 왜냐하게 되면은 선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아들이 일본으로 보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멘 난민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들 중에도 난민을 도와주는 한국인이 있고 난민을 배척하는 한국인이 있는 것처럼 모든 난민이 다 선하지는 않고 모든 난민이 다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멘 분들 오신 분들 중에서도 무슬림 분들도 계시고요. 종교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뭔가 예멘 난민들은 다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본 기사예요. 근데 인도 출신의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다 와가지고 일자리 뺏는다부터 시작해서 막 악플이 엄청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른 기사가 있어서 클릭을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인 최초로 영국에서 경찰관이 된 분에 대한 기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다 너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축하한다, 드디어 우리가 영국까지 가서 이렇게 경찰관도 하는구나라는 기사가 나온 댓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보면서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멘 난민의 이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놀라운 경험인 것 같아요. 좀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에 와 있나, 복지국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나, 이거는 한국에 있는 순수 한국인들, 이런 단어도 좀 이상하지만 만을 위한 복지가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바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